예, 오늘은 그 부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사채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예, 제8장 부채죠. 부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부채는 첫째, 그죠? 금액이 만기에 확정되어 있는 이 확정 부채가 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추정해서 금액을 추정해서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추정 부채가 있다 그랬죠. 요 추정 부채를 다시 두 가지로, 그죠? 하나는 충당 부채, 하나는 우발 부채라 그랬죠. 요 이래죠, 그죠? 그 충당 부채 하면 이제 경품 충당 부채, 그죠? 하고 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우발 부채라면 빚보증 썼다, 그죠? 배서 의무 또는 할인 의무,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런 우발 부채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표시 방법, 확정 부채는 그냥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충당 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런데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은 주석, 우발 부채는 주석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요 금액이, 그죠? 요 발생 가능성이죠. 발생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면은 충당 부채가 되고, 그리고 우발 자산은 장부상 표시를 하지 않죠. 생략. 그런데 그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되면은 우발 부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럼 오늘은 요 부채에서 이제 가장 우리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게 뭐가 있죠? 사채가 있습니다. 사채. 그 사채에 대한 걸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사채. 요거는 교재는 303쪽입니다. 그죠? 요 사채 부분은 303쪽. 예. 이 사채라는 거는 주식 회사에서 자금 조달하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그 다음 사채를 발행합니다. 주식은 어떤 공동 투자자를 갖다가 모집하는 거죠. 사채는 말하면 순수하게 돈을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사채라는 의미는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그 빌렸다는 정서죠, 그죠? 채무. 빌렸다는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다. 그죠? 이 이제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그 빌렸다는 그 채무, 그 채무를 증명하는, 그죠? 그 정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회사채라 하는 말 많이 쓰죠. 그죠? 회사채. 줄여서 뭐 사채이라고 합니다. 사채. 여기 사채라는 건 회사에서 돈 빌렸다. 아셨죠? 그러면은, 그 사채의 의미는 뭐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돈을 빌리고, 돈 빌린다. 그죠? 돈 빌리는 대신에 그 사채 정서를 발행해서, 그죠? 그 말하면 채권자한테 지급하죠. 요 사채 정서에는 그러면 돈을 얼마 빌렸다.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럼 원금을 언제 갚아주겠다. 또 조건이 그거죠. 그죠? 이자를 매년 몇 프로 주다가 뭐 5년 후에 내가 상환하게 주겠다, 이런 조건.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다음 단계는 뭐죠? 이자 줘야 되겠죠? 빌리고 나면 이제 이자 줘야 됩니다. 그 이자를 주다가 그 때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겠죠? 갚는다, 그죠? 네, 이런 세 가지. 빌렸으니까 이자 주다가 원금을 갚아준다. 이 빌린다, 이 돈을 빌리고 했죠, 그죠? 요 빌렸을 때, 우리 빌릴 때 이 사채 정서를 발행합니다. 그죠? 그 증빙하는 정서가. 영수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빌렸다는 말하면 차용증 대신에 주는 게 이겁니다. 사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사채를 우리가 빌릴 때 이거는 사채를 발행하겠죠. 이 말을 안 써, 이 말을 씁니다. 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 발행 이제 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돈을 빌리고, 그 빌리고 나면은 이자 줘야 됩니다. 예, 그게 뭐죠? 사채 이자. 그죠? 주다가 갚아줍니다. 이걸 뭐라 하죠? 사채 상환.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 이자를 지급하다가 사채를 원금을 갚아준다, 상환한다. 요 세 가지. 이것은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죠? 발행한다. 이 발행할 때 사채 정서는 그 액면가가 있죠. 그 종이면에 우리가 돈도 보면은 그죠? 보면은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 5천짜리 있죠. 그죠? 똑같이 정서에도 이게 액면, 그 이제 종이면에 그 면에 나타나는 액수를 말합니다. 액면. 보통 이 사채정서는 보통 이제 1만 원짜리를 많이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1만 원. 그런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꼭 만 할 필요 없이, 그죠? 1,000원이라 할까요? 액면 1,000원짜리를 이것을 그럼 1,000원에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걸 또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또는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액면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이상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액면 이상 발행했을 때 이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할증 발행. 이걸 우리는 프리미엄 발행이다. 프리미엄 발행. 영어로, 그죠? 할인 발행. 액면 이하는 할인 발행 하겠죠. 그죠? 할인 발행. 할인하는 걸 영어로 뭐라 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할인 뭐죠? DC,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발행. 알겠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액면금에 그대로 발행한 걸 액면 발행이라 이랍니다. 이걸 또 다른 말 우리가 평가 발행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러면은 이때 액면 1,000원짜리 우리가 1,2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액면 기준 했을 때 요게 200원이 더 초과됐죠. 그죠? 요거는 액면 기준 했을 때 100원이 부족하죠. 요 초과분 200원 있죠. 요 200원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이것을 사채 할증 발행 자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채 할증 발행 자금. 한 번 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아시겠죠? 요때는 이제 요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100원이 부족하다, 그죠? 요 부족한 거는 뭐라 할까요?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렇죠. 이거 우리는 사채를 액면 이하로 발행했다 하고 차익이 생겼다. 그래 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요거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란다. 아시겠죠? 그럼 자, 사채를 우리가 발행하는데 그 액면을 정해 놓겠죠. 그죠?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종이면에 인쇄를 하는데, 1,000원짜리다. 이상 발행할 수 있을 거고,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발행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하고, 이걸 할인 발행이라 한다. 그 차이 부분 있죠? 요거는 할증 발행 자금, 요거는 할인 발행 자금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있죠? 이 금액들은 결국 우리가 액면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1,000원에 발행했다, 900원에 발행했다. 이게 발행가액이죠. 그렇죠? 이게 발행가액입니다. 그죠? 발행가격. 그럼 이 발행가격은 우리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있죠. 요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 그 차이 부분 있죠. 그죠? 요 차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장부에서 정리해 나갈 거냐?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할인과 할증 발행의 차이 부분을 어떻게 장부에서 정리해 나갈 거냐? 요거. 우리가 액면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상환할 때는 얼마에 발행해야 될까요? 만약에 만기가 5년이라고 가정합시다. 5년. 그럼 5년 후에는 내가 1,000원짜리를 900원에 오늘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5년 후에는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해도 오늘 5년 후에는 얼마 갚아야 될까요? 1,000원 갚아야 됩니까? 900원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사채를 발행할 때 정서에 액면 금액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할 때 얼마에 상환한다? 1,000원에 상환합니다.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할 때는 그렇죠. 1,000원에 상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차이 부분을 장부에서 정리해 줘야 되죠. 그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거 하나. 사채에서는 딱 포인트가 요겁니다. 이 발행가액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 차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걸 우리가 장부에서 떨어줘야 되죠. 그죠? 요걸 장부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예, 이걸 우리는 앞으로 상각한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상각. 네. 요걸 요걸 없애버리면 결국 요 금액이 결국 요래 되겠죠. 그죠? 1,000원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먼저 이제 요 발행가액부터 결정하고부터 요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사채에서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건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만약 우리 회사가 사채를 하나 발행합니다. 예, 사채를 발행하는데, 예, 액면 1,000원짜리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요 이자, 예, 이자율. 물론 이제 요, 우리 보통 회계에서 이자율은 주로 연이자율입니다. 그 말에서는 정말 연이자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1년의 이자율. 그죠? 예, 이자율이죠. 요거는 연이자율.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 주겠다. 10% 할까? 8% 할까요? 8% 주겠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5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돈 1,000원 빌려주면은 이자를 연 8% 주겠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원금 1,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조건입니다. 그죠? 액면 1,000원 빌려주면은, 돈 1,000원 내한테 빌려주면 이자 8%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상환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렇게 발행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시중금리가 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시장이자율이라 이랍니다. 시장이자율이, 시중금리가,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라면 보통 표준금리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합니다. 근데 시장금리가 이게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회사는 이자를 몇 프로 주려고 그랬죠? 8%. 근데 은행에 갖다 여면은, 돈을 여면은 10%다. 우리한테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죠? 그렇겠죠? 이게 높은데 이리 은행에 가죠.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행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럼 요 부분만큼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죠. 그 발행가액은 결과적으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차이 때문에 여기에 발생이 되는데,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이 8%와 10% 차이를 보상해 줘야 된다고요. 요걸 맞추어 줘야 되겠죠. 액면 이자는 고정금리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근데 시중금리라는 건 항상 변동금리입니다. 변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고 시점에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예,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액면, 우리 회사가 지금 조건이 이겁니다. 1년도. 되죠, 그죠?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내한테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매년 이자를 8%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매년 이자를 80원씩 준다. 그죠? 8%씩. 80원 되겠죠? 5년 후에 원금 1,000원 갚아줄게. 이랬습니다. 그죠? 자, 다시. 5년 후에는 원금 1,000원 갚아주면, 요, 반대로 할게요. 1,000원 갚아주는데, 이자는 8%니까 매년 80원 주겠다. 그죠? 매년 80원. 여기 줍니다. 그죠? 매년 80원. 그러면은, 내한테 돈 1,000원 빌려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그 채권자한테 주는 돈 총액은 얼마죠? 1,400원 주잖아요. 그죠? 이 1,400원, 5년간 나갈 돈 1,400원이 나가는데, 이 1,400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고, 이 말이죠. 요 1,400원을 오늘, 요 돈 나갈 돈 오늘입니다. 앞으로 나갈 돈이잖아. 5년 후에 돈 1,000원 나갑니다. 그죠?
또 매년 80원씩 돈이 지출되죠. 요게 오늘 지불하면은 얼마냐? 오늘 지불한다면 얼마냐? 요게 현재 가치. 요 현금 흐름, 5년간의 현금 지출 예상액이죠. 그죠? 요 돈의 현재 가치. 요걸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 요도 한 몇 번 해왔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목돈 1,0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또 하나는 매년 받는 거. 그죠? 기억납니까? 5년 후에 받을 1,0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요건 다르다. 그죠? 매년 80원 받습니다. 요 1,000원에 대한 거, 요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죠? 10%입니다. 5년과 10%죠. 그죠? 1,000원에 대한 현가계수, 요거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계수라고 그랬죠. 그죠? 요 1,000원은 현가계수. 요 80원은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연금 현가계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1,000원 5년과 10%죠. 5년과 10%에 해당하는 현가계수. 요 80원, 매년 지급되는 요 80원에 대한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연금 현가계수.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주어집니다. 요거는 현가표라는 표에 주어지고, 요거는 연금 현가표에 나옵니다. 연금 현가표. 예. 예, 요게 이제 우리가 5년과 10%, 요거죠. 시장이자 5년과 10%에 대한 요 현가계수. 아시겠죠? 요 80원에 대한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예, 요걸 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 표를 보게 우리 교재에 이 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의 현가계수가 지금 3에나 나와 있구나. 잠깐 교재를 잠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책에는 그 기간이 맞는 게 없네요. 예, 그러면은 요거는 5와 10%에 해당하는 요 연금, 요거는 현가계수입니다. 그죠? 현가계수고,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를 합니다. 그 나중에 교재가 완성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그죠? 그 제일 뒤쪽에 가면은 부록편에 여러분들 그 교재 제일 뒤쪽 그 부록에 가면은 그니 18회 주택관리사 기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연금 현가표, 현가표가 따로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현가에서 여기 3.3018 제가 그냥 3.3018이다 보시고, 요거는 5와 8%에 대한 거는 여기에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제가 요 현가계수가 여기 3.3018이었고 연금 현가계수가 5와 10%에는 연금 현가계수가 여기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표를 봐야 되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요 부분하고 요래했을 때 요 금액이 있죠, 그죠? 이게 그러면 이제 3.3 하면 330 나왔습니다, 그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0.65 요것이 약 이래 한번 해볼게요. 0.60 요래 합시다.
자, 일단은 현가계수를 제가 요걸 두 자리로 해서 0.60이라 하고 요거는 3.391 합시다. 요건 나중에 표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 요래 되면 일단 만약 현가계수 표를 보니까 0.60이 나왔습니다. 그죠? 1000원에 0.60 하면 얼마죠? 600이죠. 그죠? 요 380에 하니까 3.0으로 합시다. 3.0 하면 24가 되겠네요. 그죠? 240. 요렇게 되죠. 예. 240. 예. 그 일단은,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현가계수를 곱했고, 영음에 곱해보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죠? 840이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1,400원의 현재 가치가 이거라는 뜻입니다. 840. 이 840이 됐습니다. 그죠? 요 840이 바로 뭐가 되느냐? 발행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 1,000원, 그죠? 요 1,000원에 대한 원금, 5년 후에 원금 1,000원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죠? 매년 이자는 8% 준다 그러니까 80원입니다. 그죠? 요거의 현재 가치. 요 부분은 조금, 요거는 다시, 표를 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냥 어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원에 0.6이라고 가정했을 때 600이고, 요거는 3.00으로 가정했을 때 240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더했는데 800, 요걸 현가계수를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 발행가액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840원에 발행했다. 그죠? 840원에 발행했다는 것은 1,000원짜리를 요걸 우리가 액면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죠? 예, 840원에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840원. 그럼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면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 그럼 자 볼까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요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요걸 맞추어 줘야 되니까 결국 무슨 발행하게 되죠?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액면 발행이라 하는 것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고, 요 할증 발행하는 거는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할인 발행. 일단 고래 이해하시고, 그럼 이때 요 시장 이자율이 주어집니다. 요 액면 이자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표시 이자율이라 하기도 하고, 요 시장 이자율을 앞으로 우리가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유효 이자율. 또는 이걸 우리는 명목 이자율, 요걸 실질 이자율이라 하기도 하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요 말이 많이 씁니다. 유효 이자율, 요거. 같다, 그죠? 시장 이자율,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 아시죠? 또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예. 다시 시작.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 이거는 뭐죠? 유효 이자율, 시장 같다. 같은 말입니다. 문제 나오면은 이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회계 원리에서 그냥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발행가액 이렇게 결정합니다. 발행가액. 자, 다시. 그럼 발행가액 결정하는 건 아시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가 발행가액이 된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요 사채의 발행가액이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는 거는 액면 금액에다가, 그죠? 그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요 액면 이자,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를 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현가계수를 곱한 이 금액과 연금 현가계수를 곱한 이 금액 두 개를 더한 거, 요거 두 개를 플러스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되죠? 예,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를 곱했다. 그죠?
그래서 2개 더한 거, 요걸 우리는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요걸 2개 플러스 하죠. 그죠? 요게 발행가액이다. 요거는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회계수. 플러스 이게 사채의 발행가액. 그리고 항상 요 현가계수와 요 연금현가계수를 구할 때 요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를 정한다 하는 거 아세요? 시장이자율 또는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입니다.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아셨죠? 또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아시겠죠? 실제 우리 문제를 하나 가지고 요걸 한번 문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326쪽 교재 한번 보세요. 326페이지. 예, 326쪽입니다. 예. 다 같이 32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은 그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326쪽의 19번입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주식에서는 X1년 1월 1일에 4년 만기의 액면금액 10만원 사채를 액면이자율 10%로 발행했다. 이자를 매년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이다.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했죠. 그죠? 사채의 발행가액 하는 거는 방금 우리 했습니다. 그죠? 정리합시다.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보면서 하세요. 거기 문제 보세요. 액면이 얼마입니까? 10만원. 그렇죠? 10만원 곱하기 현가계수. 자, 이렇게, 액면 10만원 현가계수. 이자. 예. 지금 액면 이자가 지금 얼마죠? 액면 이자. 요 이자, 액면 이자입니다. 액면 이자. 예. 지금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10%죠. 액면 이자가 10%. 여기에 10%. 만원. 액면은 액면은 10만원 맞죠? 액면 이자율은 10%니까 여기 10%가 만원이잖아. 그죠? 그럼, 자, 액면 곱하기 뭐라 그랬습니까? 현가계수. 현가계수. 자,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보니까 4년 후에 현재 가치 그 계수가 나와 있잖아. 0.7350, 뭐 0.683 나와 있죠. 그죠? 4년간 1원의 정상 연금의 현가계수. 현재 가치 계수. 나와 있죠. 3.31 이하에 나와죠. 그죠? 네. 아시겠죠? 요리 주어집니다. 그 위에 표는 현가, 아래는 연금현가네. 그죠? 그렇죠? 그럼 이때 8%와 10% 두 개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현가표와 연금현가표는 항상 뭐를 본다?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을 본다. 아시겠죠? 그거 맞춰줘야 되니까. 바로 이 말이잖아. 그죠?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 그거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문제에서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8%. 그럼 10% 찾으면 안 되고 몇 프로? 8%짜리. 그 8%를 찾으면 되죠. 10%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건 엑스트라. 자, 8% 얼마죠? 0.7350. 8% 연금현가계수 3.31 이하나. 네, 끝났습니다. 그죠? 이거 계산 못할 분 아무도 없잖아. 그죠? 여기 얼마? 73,500원, 33,121원. 요거 더 하면 되죠. 그럼 얼마? 106,621.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아시겠죠? 이게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106,621. 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그러면은 액면 10만원짜리를 106,621에 발행했다. 액면 이상 발행했네.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 그죠? 할증 발행. 액면 이상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이라 하죠. 그죠? 그 요걸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한다. 그죠? 요거 차이. 알겠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 차감. 요게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액 구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발행가액은 다시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그 두 개 플러스. 하나 더 봅니다. 20번. 그 20번 문제 가지고 발행가액 한번 구해보세요. 20번 문제, 바로 아래 문제입니다. 예,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번. 그럼 우리가 발행가액이라 하는 거는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이렇게. 거기 이제 액면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사채 액면 얼마? 100만원. 아, 여기 100만원 나왔다. 그죠? 이자는 지금 액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표시제로 나와 있네. 그죠? 8%. 요게 8%, 8만원. 곱하기. 자, 액면 곱하기 뭐라 그랬습니까? 현가계수. 이자는 연금현가계수. 아시겠죠? 그럼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 찾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발행한 이 발행일은 X 1년 1월 1일이고 만기는 X 3년이죠. 그럼 1, 2, 3, 3년. 기간이 3년이다. 그죠? 3년에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3년, 기간 3회 밑에 박스를 보세요. 3회, 기간 3년에 현가계수가 얼마 나와 있죠? 0.751. 요거. 그죠? 또 하나. 기간 3회 연금 현가계수 나와 있죠? 2.484. 2.484. 네, 끝났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해가지고, 얼마? 75만 1,000원. 여기 얼마죠? 예, 19871.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 플러스 하니까 949720 이렇게.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이거는 액면 100만 원짜리를 1회 발행했으니까 액면 이하로 발행했네. 뭐죠? 사채, 이건 할인 발행입니다. 그렇죠? 할인 발행. 차액은 5만 280원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그럼 발행가액은 우리 발행가액 구하는 거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발행가액. 요 얼마고 요런 식으로. 19번, 20번 이 되겠죠, 그죠? 발행가액은 요래 구한다. 아, 요것만 알면 되잖아, 그죠? 자,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사채에서는 발행가액과 요거 하면 되니까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다. 아시겠죠? 예, 사채의 발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행가액 구하는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19번과 20번 두 문제. 요걸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발행안 나왔다 하면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다. 그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는 유효이자율을 본다. 유효이자율.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몇 번 반복하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가계수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항상. 예. 그 현가계수와 연금현가는 주어지는 거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게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발행했다. 그죠? 이와 같은 거는 무슨 발행이라 그랬습니까? 할증 발행. 그죠? 요거는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죠. 그죠? 할인 발행. 액면 이하로 발행해서 할인 발행. 액면 이상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상태표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예. 여기 이제 사채는 부채니까 여기 적어야 되겠죠. 그죠? 사채. 사채 1,000원짜리를 만약에 900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 발행가액 900원입니다. 그죠? 요걸 9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원만큼 빼야만이 요게 900원 되잖아. 그죠? 요 100원을 뭐라 한다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렇죠?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요래 표시합니다. 또 하나, 그럼 만약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죠? 할증 발행은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1,200원에 발행했죠? 그럼 200원만큼이 플러스 되죠? 이거는. 요거는 뭐라 하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00원짜리 플러스인 거, 요거는 관로해서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을 했을 경우에 만기에 그 상환기한이 된 이제 만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갚아줄 돈은 요 돈 갚아줘야 됩니다. 액면금액.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요거 상환기한이 5년입니다. 그죠? 5년 동안 이 할인 발행 차금 100원을 없애나가야 되겠죠. 요거. 5년간. 그 여기 이제 5년간 떨면은 제로 돼버리잖아. 요게 제로 되면 여기 얼마 될까요? 1,000원 되죠. 그때 딱 상환합니다. 장부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장부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상환기한이 5년이라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요걸 0만 들어야 됩니다. 제로. 1년에 얼마씩? 그렇죠. 20원씩 하면 되죠. 20원씩 뜯어 나가면 됩니다. 그럼 1년이 지났다. 요 얼마 남겠죠? 80원. 그럼 여기 얼마 될까요? 920원. 또 1년 지납니다. 60원. 요거는 940원. 또 1년 지났다. 40원. 요거 960원. 또 1년 지나면은 20원. 요거는 980원. 5년 차에 가면 여기 제로 돼버리죠. 1,000원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1년 동안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40원씩. 그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얼마? 160. 40원 빼고 나니까 여기 얼마? 1160. 요건 더 하는 거, 요건 빼는 거니까. 여기 1160 되고. 그죠? 1년 또 지나면 120 되겠죠. 여기 120이 되면은 1120. 그 다음 또 지나고 나면은, 예, 요게 80 되겠죠. 그러면 1080. 또 40 남았다. 1040. 제로 되면 1,000원 딱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방금 다시 봅니다. 20원씩 똑같이 떨어 나갑니다. 요걸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그런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요걸 5년간 똑같이 뜨는 게 아니고, 이걸 이자율, 어차피 요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이자율 때문에 생겼죠. 그죠? 그럼 이자율만큼,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를 해서 그 차이만큼 떨어가는 방법. 요 문제,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가 8%다. 그죠? 우리 저기 문제 자료에서 8% 나왔었나, 그죠? 요게 8%면 여기다가 8% 80원. 유효이자는 요건 얼마? 10% 그랬죠? 그럼 얼마? 90원이죠. 요거 빼기 요가면 얼마입니까? 10원, 요거 10원 뜹니다. 그러면 90원 나왔겠네. 요런 식으로 하는 걸 유효이자율 법이라 이랍니다. 다시 보세요. 5년이 상환기간인데 요걸 5년 동안 똑같이 뜨는 거는 무슨 법? 정액법. 요 액면 금액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요 유효이자에서 요거 뺀 거, 요소 뺀 거 10원 뜨는 방법. 요걸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랍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정액법으로 하지 마세요. 유효이자율법으로 하세요. 왜? 유효이자율법이 보다 더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보다 더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둘 다 인정되었습니다.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인데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만 인정하니까 시험에도 유효이자율법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걸 바로 이거라고 줘요. 상가하는 방법. 상가. 요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효이자율법. 예.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하는 걸 갖다가 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발행가액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발행가액이라 하는 거는 자, 우리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액면 곱하기 뭐라 그랬습니까? 현가계수. 또 하나는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요 액면 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요거는 반드시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지고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구할 때는 이자율은 항상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율.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아시죠?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는 같다. 요래 이해하세요. 같은 말이다. 그래 하세요. 회계학에 가면은 그 차이가 나옵니다.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장이자율 나왔다. 유효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 나오면 시장 금리 이자율 말한다.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상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